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무릎 강화에 좋은 3가지 안전한 운동을 알려드릴게요. 저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소개드리자면 저는 알렉산드리 모타 박사이고 물리치료사이자 오스테오패스입니다. 여러분을 이곳에서 만나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자, 이 질문을 한번 보세요. 알렉산드리 모타 박사님, 선생님 영상을 모두 시청하고 항상 공유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어요. 무릎과 다리 강화 운동을 알고 싶습니다. 저는 코로나에 3번이나 걸렸어요, 정말. 그리고 다리가 약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는 이미 코로나 이후 다리의 무거움과 저림을 완화하는 방법에 대해 영상으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다 보고 나서 시청하실 수 있도록 카드에 남겨두겠습니다. 운동 전, 무릎이 줄다리기와 비슷한 상황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어릴 때 했던 줄다리기 기억나세요? 두 팀이 밧줄을 잡아당기면서 누가 더 세게 당기는지 겨루는 놀이요. 그리고 모두가 힘을 너무 많이 주면 밧줄이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죠. 모두 힘을 주는데도 밧줄은 여전히 균형을 유지하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네 무릎이 겪고 있는 상황이야. 여기 잘 봐봐. 내가 무릎을 들고 있고 네가 옆에서 보고 있어. 여기 위에 있는 뼈가 허벅지뼈, 즉 대퇴골이야. 아래에 있는 이 뼈는 정강이뼈, 즉 경골이야. 그리고 여기 이 삼각형 모양, 작은 삼각형이 슬개골, 즉 무릎뼈야. 그리고 우리가 보면, 잠깐만 내 빨간색 펜을 좀 집을게. 여기 앞을 보면 허벅지 근육, 즉 대퇴사두근이 있어. 사실 이건 4개의 근육이야, 맞지? 무릎 앞쪽 부분을 이렇게 당기고 있어. 그리고 무릎 뒤쪽을 지나는 여러 근육들이 있어. 즉, 무릎은 근육들로 둘러싸여 있다는 거야. 허벅지 뒤쪽 근육들이 이렇게 뒤로 지나가고 있어. 그리고 종아리 근육들도 있어. 많은 사람들이 모르지만 종아리 근육인 비복근은 발에서 시작해서 종아리를 만들고 무릎까지 이어져 있어. 자, 앞쪽 근육과 뒤쪽 근육의 힘의 차이를 한번 봐봐. 그리고 그 결과 운동을 하지 않으면 무릎에 불균형이 생기고 뒤쪽의 큰 근육들이 긴장을 쌓기 시작하고 앞쪽 근육들은 약해지기 시작해. 그러면 그 줄다리기, 힘의 균형이 사라지기 시작해. 네 무릎이 불균형해지고 그러면 마모가 시작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해. 원래 생기지 않아야 할 건염 같은 것도 생기고. 그래서 무릎을 강화하려면 2가지가 필요해. 여기 초록색 펜을 좀 집을게. 그게 더 잘 보일 거야. 무릎을 강화하려면 2가지가 필요해. 첫 번째는 물론 무릎 앞쪽 근육에서 그 근육들의 힘과 조절 능력을 향상시켜야 해. 그리고 뒤쪽 근육들은 이완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더 유연해져야 해. 그래서 말하자면 스트레칭이 필요해. 그러니까 앞쪽 근육의 힘과 조절력 없이, 그리고 뒤쪽 근육의 이완, 유연성, 스트레칭 없이 무릎을 강화하거나 강한 무릎을 만드는 건 불가능해. 이제 무릎을 강화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이해했으니까 당신이 겪고 있는 이 통증, 무릎 문제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해 줬으면 해. 이 통증이 어떻게 생겼는지 말해줄 수 있어? 넘어져서인지, 이유 없이 갑자기 시작됐는지, 처음엔 약했다가 심해졌는지, 처음부터 강했는지 알려줘. 이 통증을 악화시키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이 통증을 완화시키는 게 무엇인지 말해줄 수 있어?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앉아있다가 일어설 때 무릎이 아프다고 해. 다른 사람들은 오래 걸으면 무릎이 아프다고 해. 또 어떤 사람들은 걸으면 오히려 좋아진다고 해. 그러니까 댓글로 네가 느끼는 그 통증이 어떤지, 무릎 문제가 어떤지 조금 더 자세히 말해줘. 그래야 내가 도와줄 수 있어. 네 질문에 답변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네 질문에 답하는 영상을 찍어서 최대한 잘 도와줄 수도 있어. 그리고 너는 꼭 알아둬야 해. 내가 누군가의 질문에 답하는 영상을 찍어도 그 사람이 내가 답변 영상을 만든 걸 모르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놓치지 않으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벨을 켜고 모든 알림을 설정해. 그러면 유튜브가 새 영상이 올라오거나 내가 네 질문에 답변할 때마다 알려줄 거야. 봐봐, 집사가 전화.
너 종을 울려봐, 하이메. 하이메? 네, 부인. 자, 첫 번째 운동은 무릎 앞쪽의 대퇴사두근 근육의 힘과 조절력을 향상시키는 거예요. 제가 여기 이렇게 예쁜 그림을 그려봤어요. 우리 무릎 앞쪽 근육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대략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요. 여기에는 4개 중 3개의 근육이 있어요. 여기 바깥쪽에 위치한 외측관근이라는 근육이 있어요. 안쪽에 위치한 내측관근과 그리고 대퇴직근이 있어요. 그 아래에 중간관근가 있어 4개 근육이 한 곳에 모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릴 이 운동은 이 근육들을 강화시키는 것이지만 동시에 슬개골의 균형도 잡아주는 운동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으로 할 운동은 스쿼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 알렉산드리, 저는 스쿼트를 할 수 없어요. 의사 선생님이 스쿼트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제가 스쿼트를 하면 아파요. 저는 스쿼트를 할 수가 없어요. 진정하세요. 영상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안전하게 운동할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통증 없이 스쿼트를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잘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여기까지만 스쿼트 할 수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내려가면 통증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스쿼트는 아프지 않은 이 지점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어떤 분들은 여기 위쪽에서 멈추고 어떤 분들은 더 아래까지 스쿼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증 없이 스쿼트를 할 수 있는 가동 범위, 자세를 찾으셔야 합니다. 더 크든 더 작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이 근육들을 깨우고 강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천천히 통증이 없는 지점까지 스쿼트를 하면서 내려가세요. 아직 아프지 않은 지점에 도달했으면 그 이상 내려가면 통증이 시작됩니다. 이 자세를 유지하면서 15초에서 30초 정도 버티세요. 이상적으로는 30초 동안 버티는 게 좋습니다. 몇 가지를 주의하세요. 무릎이 안쪽으로 모이지 않게 하세요. 이 정렬을 유지하려고 해보세요. 여기서 보면 제 무릎이 정확히 제 발 위에 있습니다. 같은 선상이 있어요. 눈, 무릎, 그리고 발. 무릎이 안쪽이나 바깥쪽으로 가 있으면 잘못된 거예요. 무릎에 너무 무리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정렬을 유지하고 여기서 30초 동안 버텨보세요. 만약 다리가 떨리기 시작하거나 더 이상 몸의 무게를 지탱할 수 없고 근육이 힘이 빠지는 것 같다면 그건 당신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뜻입니다. 최대치에 도달한 거예요. 그럴 때는 앉아서 쉬세요. 이 운동을 하루에 3번에서 5번 정도 해주셨으면 합니다. 꼭 연속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운동을 나눠서 하셔도 됩니다. 하루 종일 나눠서 하세요. 이것은 근력 강화 운동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며칠이 지나면 무릎이 더 안정적으로 느껴지고 통증이 줄어드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매일 해야 합니다. 최소한으로 시작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스쿼트 자세를 15초 동안 유지하세요. 만약 몸이 떨리거나 체중을 버티기 힘들다면 그만두셔도 됩니다. 즉, 실패하더라도 한두 번 해보고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하세요. 오랫동안 운동을 하지 않았다면 다음날 다리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허벅지 전체가 이렇게 아프다면 그 통증이 근육을 강화시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전에 사용하지 않았던 근육을 썼다는 뜻이죠. 두 번째 운동은 무릎 뒤쪽 근육을 스트레칭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허벅지 뒤쪽 근육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를 위해서는 바닥에 발을 딛고 앉을 수 있는 의자에 앉아서 몸을 앞으로 그냥 숙이면 됩니다. 허리를 구부리지 않도록 해보세요. 척추가 C자 모양이 되도록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자동차에 있을 때 좌석을 조절하려고 여기저기 움직이는 거 아시죠? 그리고 좌석을 올리거나 내리면서 마치 척추가 항상 곧게 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면 자동차 좌석을 조절하듯이 앞으로 몸을 기울이게 됩니다. 척추를 곧게 유지하고 반듯한 자세를 유지하면서 앞으로 몸을 기울이세요. 여기 척추의 곡선을 유지하면서요. 알겠죠? 마치 엉덩이를 뒤로 빼는 것처럼요. 어느 순간 여기 엉덩이와 허벅지 뒤쪽이 늘어나는 느낌이 들 거예요. 이게 우리가 원하는 스트레칭이에요. 전통적으로
수건이나 밴드를 발에 걸고 당기는 스트레칭을 하면 많은 분들이 허리나 좌골신경에 문제가 있어서 오히려 악화될 수 있어요. 이 스트레칭 방법은 무릎 근육을 늘려주지만 무릎이나 허리에 무리를 주지 않아요. 자동차 좌석에 앉아 무릎에 손을 올려도 되고 척추 정렬만 유지하면 됩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해보세요. 늘어나는 느낌이 드나요? 아주 좋아요. 이 자세도 15초에서 30초 정도 유지하세요. 이상적으로는 30초 동안 스트레칭을 충분히 해주는 게 좋아요. 세 번째 운동은 무릎 뒤쪽 근육 전체를 스트레칭하는 동작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서서 의자를 사용하세요. 저는 의자가 더 좋지만 조리대나 테이블, 침대를 사용해도 괜찮아요. 저는 의자가 더 좋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무릎을 완전히 펴지 말고 약간 구부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릎을 최대한 펴고 잠가두는데 때로는 우리가 반장슬이라고 부르는 무릎이 뒤로 꺾이는 현상까지 생기기도 해요. 저는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무릎을 풀고 자동차 좌석을 기억하세요. 등을 곧게 펴고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몸을 기울이세요. 저는 의자가 더 좋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다 보면 점점 내려가게 되고 어느 순간 의자 위치를 조금만 바꿔도 계속 잘 지지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등의 정렬을 유지하고 등을 곧게 편 상태에서 무릎 뒤가 아프지 않게 늘어나는 느낌이 들 때까지 내려가세요. 알겠죠? 여기서 무릎을 펴려고 하면 아프고 타는 듯한 다른 통증을 느끼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럴 필요 없어요. 무릎을 약간 굽힌 상태에서 등을 곧게 펴고 통증 없이 스트레칭이 느껴지는 지점까지 내려가세요. 이 자세를 15초에서 30초 정도 유지하세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매일 운동 세트를 하시길 권장합니다. 항상 먼저 무릎 앞쪽 근육의 힘과 조절력을 스쿼트로 향상시키고 그 다음에 스트레칭을 하세요. 먼저 허벅지 뒤쪽 근육부터 스트레칭하고 그 다음에는 무릎 뒤를 지나는 모든 근육을 스트레칭하세요. 사실 무릎 뒤쪽에 통증을 느끼는 분들을 위한 운동을 보여주는 영상을 이미 만든 적이 있습니다. 여기 카드에 남겨둘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는 여러분에게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우리 채널이 성장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제가 우리 채널이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 영상과 팁을 활용하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채널의 다른 팁들도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활용해 주세요.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사람, 가족이나 직장 동료 중에 아픈 사람이 있다면 도와주세요. 그 사람을 이 채널을 구독하게 해주시고 이 영상을 그분에게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영상은 1분 만에 무릎 통증 없이 지내는 방법에 대한 영상입니다. 그 영상에서 저는 무릎과 반월상 연골에 문제가 생기는 주요 원인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보여드립니다. 아래에는 무릎 통증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영상이 담긴 재생 목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주행하세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따뜻한 인사드리며 다음에 또 만나요.